반갑습니다. 와리용봉추입니다. 자, 오늘 11월 6일 오전이고요. 금일 오전 시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미국 시장 얘기 잠깐 해보고 HLB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잠깐 볼 텐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다시 한번 이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전 고점에 근접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 신고가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전에 대선 이전까지만 해도 바이든 후보 쪽으로 이 시장의 자금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스닥 대형주들, 기술주들 같은 경우들이 이제 규제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다우나 S&P 500에 비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우려가 일단은 조금 해소가 되면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될 걸로 지금 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상원을 공화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은 오버슈팅이 지금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까지로 보면 3일 연속 그러니까 악재보다는 호재 쪽에 거의 모든 이 시장에 이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현재 지금 확진자들 하루 평균 지금 10만 명이 넘은 상태잖아요. 뭐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거나 그 근처쯤 와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 지금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처음 시장이 예상했었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바이든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되고 상원을 공화당이 갖고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부양책 자체가 일단은 문제가 이제 부양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들이 일단 문제가 될 수 있죠. 바로바로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 그 부분이 하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또 하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부양책인데, 이 부양책과 관련해서 어제 맥케인 공화당 상원 의장이 어떻게든 뭐 부양책은 빨리 통과가 되는 게 좋다, 올해 안에 통과가 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더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부분도 있는 거죠. 한데 문제는 금액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게 5천억 달러에서 8천억 달러 이상은 안 된다 이거였잖아요. 민주당이 주장을 했던 건 2조 2천억 달러고요. 그러니까 갭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건데, 일단 그 부분은 따로 공개가 된 게 없고 그냥 올해 안에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어느 정도의 원론적인 얘기가 좀 나온 거였죠.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일단 이렇게 끄집어 올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후에는 악재를 반영할 가능성에 무게가 조금 실릴 수는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는 거죠. 냉정을 찾으면서 호재만 있는 게 아니라 악재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반영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오늘 아침에 8시 한 50분쯤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이 담화가 있었는데요. 결국 불복을 하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뭐 정도의 브리핑 내용이었죠. 이제 그런 정도의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향후 지금 뭐 전체적으로 유리한 부분은 확실히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우의 수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라는 거죠. 빠르면 펜실베니아가 오늘,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정도 한 낮 안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펜실베니아가 결정이 나버리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끝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자신이 진 모든 주에 대해서 소송을 다 하겠다, 이런 지금 내용을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공화당 지지자들, 자신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에게 침묵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 잘못하면 조금 위험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또 주말 동안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변수가 조금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다. 그 구간에서 호재만 지금 과다하게 반영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은 좀 냉정한 시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우 같은 경우를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다우도. 오늘 저녁 같은 경우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조정의 가능성이 일단 좀 있습니다. 이 조정이 이번에 얼마나 올지 여부는 이후에 주말 동안 어떤 정도의 흐름이 발생하느냐 여부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게 남아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장 오른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와 이제 끝났구나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오늘 제가 무방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전에 장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조정이 오는 게 조금 나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조정이 나오는 게 우리 시장에서는 나은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오늘 이렇게 지금 우리도 지금 이만큼 올랐으니까 조금 조정이 나오는 게 좀 맞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려와서 한 2360포인트까지 또 밀린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크게 걱정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전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추세를 바꿀 정도의 조정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 뭐 1월 달까지 간다든지 1월 가서도 결정이 안 나서 결국은 이 하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하원에서도 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 하원 의장이 대신하는 상황, 이런 상황 막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이 추세를 유지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라고 한다면 뭔가 지금 구간에서 덜어내야 되는 구간으로 보기보다는 그 눌림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대신 너무 섣부르게 접근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저녁 그리고 주말 뭐 다음 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 초반 정도까지 이 상당히 굵직굵직하게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일들이 좀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일단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시장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내일 정도에서 펜실베니아에서 결정 나서 바이든 후보가 270을 달성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달성이 되게 되면 재료 노출성으로 그게 마지막 슈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성적 반응이 나오겠죠. 이제 그런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여유롭게 냉정하게 보는 게 필요한 시장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보시면 아침부터 이렇게 눌렸다가 지금 조금 전부터 제가 방송을 하던 그 시간대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지금 외인들이 지금 코스피하고 선물을 지금 받아주고 있잖아요. 받아주고 있는데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부적인 재료가 불확실성적인 재료가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뭐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의 관련주들이 조금 더 좋은 모습들을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일부 반도체 섹터들, 뭐 이런 섹터들이 지금 조금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좋지는 않은데 일부 섹터들은 또 조금, 종목들은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LG화학, 카카오, SK하이닉스, 네이버 정도 눈에 띄고요. 비대면 쪽이 지금 눈에 띄죠. 그 다음 매도 상위 쪽에서는 현대차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이지웰, 오스코텍, NHN 한국사이버결제, 휴젤, 스튜디오 드래곤, 원익 IPS 정도 눈에 띄고요. 매수가요. 반대로 매도 상위 쪽에서는 시젠 정도, 뭐 한스바이오메드, 제넥신, 알서포트, 휴마시스, 뭐 소마젠 많네요. 셀리버리, 헬릭스미스 뭐 정도 눈에 띄고요. 오늘 지금 현재 외국인들 코스닥에서 1,700억 이상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도 상위 쪽의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HLB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면요.
이때까지 지금 시장 대비해가지고 강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약한 모습도 아니었는데 오늘 시장이 눌린다고 해도 그거에 비해서 조금 많이 반응을 하고 있죠. 보시면 이 부분이 간밤에 나왔던 얘기 중에 이게 또 옵티머스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또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어, 일단 뭐 사측에서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소송을 걸어놨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봐가지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런 얘기들이 자꾸 연루가 돼서 예를 들어 연결돼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사측에서 의도적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느냐 아니면 옵티머스 쪽에 HLB가 일방적으로 이용을 당한 것이냐 지금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조금 좀 나오면서 오늘 뭐 크게 밀리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어제 대차도 좀 많이 늘어났고 이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좀 아쉬운 그림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아마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이 옵티머스와 관련된 부분이 그냥 바로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또 이거 질질 끌고 가게 되면 이렇게 밀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던져만 놓는 이 불확실성을 던져만 놓는 상황이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측에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안심을 시키는 정도의 얘기가 나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측에서 보였던 방식이라고 한다면 시장에 불안정성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나온다면 뭐 확실히 다시 한번 못을 딱 박아준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큰 문제 없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만에 하나 그 내용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이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지금 어제 나온 기사로 보면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뭐 그렇게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뭐 요번 주 오늘 지금 주봉을 마감하는 날인데 이렇게 끝나도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 안 돼요. 더 올라가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가도 문제가 있는 그림은 아니다. 최상은 아니지만 차상 정도는 될 수 있겠다. 월봉은 아직 뭐 얘기할 거 없고요. 오늘 이 수급 상황을 놓고 보면 뭐 시장 눌림도 있었습니다만 그 시장 눌림에 비해서 지금 조금 제법 좀 나왔잖아요. 물론 전체적인 거래량은 얼마 안 돼요. 아직까지 27만 주니까. 근데 최근 거래량에 비하면 지금 적은 거래량은 아니잖아요. 조금 쏟아내는 거래량이 좀 있었단 말이죠.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측에서 뭔가 뭐 선제적인 대응을 해주든지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면서 시장보다도 조금 더 불안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게 됐었을 때는 바로 빠르게 사측에서 대응을 좀 해줘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 아닐까. 제가 일단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아쉽죠.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도전을 한번 할 수 있는 날이었고 시장이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한번 올라갈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악재 뉴스가 지금 뭐 찌라시 형태로 지금 돌다 보니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시장 상황이 밀리면서 그걸 이용해서 지금 같이 좀 밀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조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당장 이 지켜봐야 될 부분은 옵티머스와의 관계입니다. 다시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사측에서 조금 빨리 좀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주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오전에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